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요거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영상 만들기로 했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이게 2021년도 4월 30일자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을 제가 굳이 올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걸 봐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부동산 카페나 아니면 정보방을 보면은 신문기사 좋은 거를 스크랩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그 스크랩해서 올려드리는 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좀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에요. 자, 6억 넘는 주택 살 때 대출 쪼인다. 오세훈 부동산 교란행위 용납 안 한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 지속 얼마나 맞을까? 정부 통계. 매매거래 땅 속쓰레기 처리 비용 매도인이 부담. 부동산 바로미터 경매 4월. 진행 낙찰 응찰차 수 다 줄었다.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왔다. 83만 호 공급한다는데 이제 17만 호 했다. 패닉바잉 걱정된다. 청년 울린 억대 깡통 전세 사기. 같은 건물주다. 나쁜 놈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날짜를 돌려보면은 좀 비슷비슷해요. 4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그렇고 뭐 2020년도 내내 그랬고 약간 어떤 시기냐면은 뭐 섞여 있어요. 뭐 주택시장이 걱정이 된다, 아니면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 아니면 앞으로 다주택자 압박이 시작될 거다,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6월 26일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오늘 거였죠.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사기 막는다. 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80%가 임대차법 이거 보시면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집값 상승 폭 역대 최대. 서울 전세 난민 급증. 청약 통장 매매하고 물량 빼돌리고 부정청약 속출. 수수료 아끼자. 법인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갱신 청구 거절을 못한다. 전세 수급 지수 3개월 만에 최고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영끌 이어지나 노두강 매수 강세 여전. 민간 재개발 끈 못 놓는데 공공개발 잘 될까? 벼락까지 탈출하려고 영끌 비투하는 게 죄? 부채 폭탄 터진다. 이의신청 1.4만 건 중 반영 0.7%. 폭발하는 토지거래, 아파트값 다시 밀어올릴까 우려. GH 매매임대 입주자격 기준으로. 자,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부동산을 직접 따라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생계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당연히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뭐 신문기사에 나오는 걸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이 신문사마다 기사를 쓰는 사람마다 본인의 어떤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정치 색상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경제 개념에 따라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뉴스를 쓰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분명히 의견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 정부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입김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이나 아니면 차장님이나 이사님이나 회장님 눈치 안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눈치를 아예 안 본다는 게. 하여튼 직장마다 분위기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으면 그 사장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정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지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4월달,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6월달 전, 그러니까 한 4월달까지와 그리고 지금 이제 넘어와서 6월달까지의 어떤 기사들의 어떤 결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작년부터, 사실 2017년도 이후부터 어차피 수요와 공급은 꼬이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20년도에 전세 시스템이 바뀌면서 걱정할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시장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았어요.
공급 계획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이 되는 게 없었고 수요와 공급이 꼬여서 실제 내가 들어갈 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같을 게 뻔한 구성 요소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의 내용과 결은 계속 변해왔어요. 결국 여러분이 신문 기사만 가지고 부동산을 파악하려 그러면 실력도 늘지 않고 내 뷰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 어떤 관점이 생기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양하게 보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있잖아요. 이 네이버 뉴스만 보지 말고 각종 언론사의 것도 보고 유튜브도 여러 명을 보고 다 한번 해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좀 맞다고 생각되는 걸 따라가야지 이렇게 누군가 쓴 기사, 누군가 찍은 유튜브 영상만 보고 내 어떤 지식을 갖추어 나가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게 비정상이라고 느끼신 분이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이 올라가야만 한다. 나 요번에 집 샀다. 이런 분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은 이것 또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기사를 찾아야 되는데 제 포인트는 이 기사를 읽는다고 이 기사를 읽었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읽고 제대로 해석하고 이게 이해해서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자기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에도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을 약간 원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시는 경우가 좀 많고 부동산 하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냥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나뉜 거 알아요. 뭐 중간에 어디쯤에 껴가지고 저 좀 좋아해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는 100% 인정을 이제 해요. 저도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내 경제 개념에 있어서 미래에 부동산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가 좀 더 인생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올라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채널을 보시지 마시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고 비교해 보시고 신문 기사도 여러 곳을 보고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신문 기사가 기사를 쓰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맞아. 6개월이 지나서 내가 아파트 값이 오른 걸로 체감이 되는데 계속 떨어진대. 이러면 슬슬 걸으셔야죠. 회사의 직원한테 일을 맡겼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성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려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르고 하다 나가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내 관점이 생겨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자산이 있는데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내 관점이나 개념이 없고 시장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일단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어떤 루트로 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채널을 꺼버리고 돌려버리는 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요새 최근 기사를 보면 오른다, 걱정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예전 1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정말 실감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도대체 이런 신문 기사가 왜 나올까 싶을 때도 많았는데 일단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부동산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뭐 정권에 영향이 간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배우면 배우는 점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전부터 애시당초 특정 신문 기사나 특정 뉴스만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만들거나 공부를 해온 분들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기사와 뉴스를 만드신 분들의 어떤 철학이나 정치 사상이나 경제 개념이 나한테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라는 작은 한 인간이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들으시면 암묵적으로 저의 생각이 선생님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경계하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채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딱지를 못 대겠죠, 여러분?
슬프긴 한데 이거잖아요. 뭐 상승론자는 리스트에 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유명하진 않지만 상승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식되는 게 슬퍼요. 슬픈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하는 거니까. 또 하락론자라 그래가지고 하락론자를 정리해서 최근에는 계속 올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엉터리다. 이게 아니라 이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근거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들이 제가 이해가 되면 저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문 기사만 봐도 결이 계속 변해요. 이 네이버 부동산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과 지금의 기사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왜냐면 작년 한 2020년 7월 이후로 시장의 결정적으로 1년 동안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뭐 공공 재개발이 되게 크다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발표된 것 중에 임대 2법, 임대 3법 발표 이후로 막 그렇게까지 큰 건 좀 못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달 이후에 시장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뭐냐면 내 기준이 섰을 때 봐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끌려가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 말 듣고 집 샀는데 잘 됐다. 감사합니다. 누구 말 듣고 집 팔았는데 안 됐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미래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